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공항 이용객 수가 올해 들어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엔데믹 이후 항공사들이 잇따라 항공편을 철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동부권의 광역교통망 강화 차원에서라도 추가 대책들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동부권의 관문 여수공항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았지만 공항은 비교적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여수공항 이용객 수는 올 상반기에만 32만여 명,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8% 수준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 항공사들이 국내선 항공기를 수익률이 높은 국제선으로 교체 투입하면서 여수공항의 항공기편 철수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이후 여수공항에서 제주공항과 플라이 강원 등 두 항공사가 철수했고 일주일 기준 항공편이 10편이나 감소하면서 현재 12편의 항공기만 운항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연간 이용객이 최대 100만 명을 넘으면서 공항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터라 실망감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상위 측은 현재 개최되고 있는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2026 여수세계선 박람회 등 굵직한 국제 행사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라도 광역교통망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공항개발 기본계획의 수정을 통해 지방공항인 여수공항의 부정기 국제선의 운항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현재 전남도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일부 손실재정지원금도 지원금 규모와 지급 기준에 있어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가 취항 이용객 수가 75% 이하로 떨어졌을 때만 이 재정손실충당금을 지원해 주게끔 전라남도 조례가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75% 이상의 승객이 탑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취항사의 경우에는 손실이 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원 기준 자체의 어떤 수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수공항 측도 만성적인 적자 상황 속에서도 시설 개선을 통한 공항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240명 규모의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등 시설 개선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여수공항의 운영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같이 저희가 이제 이용객이 증가하고 거기에 맞춰서 공항 시설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같이 두 트랙으로 맞춰가면 좋을 텐데 지금 현재는 이제 그렇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이제 공항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기반 시설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안전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확보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권의 하늘 관문 여수공항, 남해안 남중권의 핵심 거점 관문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에서부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순천시가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는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자치단체 1개를 선정해 30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민선 8기 전남도 공약과 연계한 대규모 지역 특화 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순천시는 이번 프로젝트를 선정을 통해 구 승주군청을 매입한 뒤 승주 밀원을 바이오 산업 특화단지로 조성하는 계획 아래 지역에 있는 천연자원을 활용해 사람과 자연을 잇는 생물 전환 바이오 산업 고도화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여수 사도와 낭도를 잇는 인도교 설치 사업 추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은 도지사 면담과 도정 질의를 통해 사도, 낭도 생태탐방 관광자원 개발 사업비를 내년 본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도, 낭도 생태탐방 관광자원 개발 사업은 인도교와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5년부터 추진됐지만 공룡 발자국 화석지 근처에 대규모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문화재청의 의견에 따라 사업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앞두고 수산업 종사자와 어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남해안 전남 동부권 시민사회도 공동연대를 공식적으로 출범시키면서 반대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어선 수백 척이 모여있는 국내 최대 국가어항인 여수 국동항입니다. 최근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앞두고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수산물 소비가 준 데다 먹거리가 안전한 건지 불안감이 겹친 겁니다. 수산물을 많이 기피하는 현상이 생겨보니까 물론 경기도 안 좋은 것도 있겠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게 뭐 어떤 양당간의 결정이 나야 되는데 전남 동부 지역 시민사회도 연대를 통해 반대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순천에서는 지난 5일 시민들과 시민단체가 함께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순천 시민행동이 출범하면서 지역에서 첫 공식 활동에 나섰습니다. 여수 이순신 광장에서는 광주와 전남에서 모인 시민 200여 명이 집회와 거리 행진을 벌이면서 해양 방류 반대를 촉구했습니다. 해양 투기 결정 철회하라! 광양에서도 28개 단체가 모인 광양시민행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서명운동과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양 시민 여러분,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저지하기 위해 거리에서 광장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힘을 모아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아냅시다. 현재 일본 정부는 하루 최대 500톤에 달하는 오염수 방류 준비를 모두 마친 상황입니다. 어민들의 우려와 시민 불안감이 확산하는 가운데 본격적인 방류를 앞두고 집회와 거리 선전 등 반대 움직임도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정기명 여수시장과 김영규 여수시 의장이 올해 전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나눔 리더에 동시 가입했습니다. 올해 여수 1호와 2호 나눔 리더들의 기부금은 지역의 위기가구 발굴과 취약계층의 생활 불편 개선, 생활 안정 등 지원 사업에 쓰이게 됩니다. 나눔 리더는 나눔 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7년 시작된 모금 참여 프로그램으로 개인이 1년 이내 100만 원 이상을 기부할 경우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목포 건맥 1897 협동조합은 지역민의 힘으로 마을의 가치를 높이고 도시를 재생시킨 성공 사례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여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협동조합이 재정 압박을 받으면서 최근 존폐 기로에 놓였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봄부터 여름까지 목포 원도심은 토요일 밤마다 토야호로 불리는 건맥잔치로 들썩입니다. 10,000원만 내면 맥주를 무제한 먹을 수 있고 마른 안주도 저렴하게 판매하는 동네 잔치가 3년째 이어지면서 전국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제 예상보다 훨씬 활발하고 젊은 에너지가 넘치는 도시인 것 같습니다. 토야호는 원도심을 살려보자는 의지로 지난 2020년 지역 주민 100여 명이 건맥 1897 협동조합을 설립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그해 정부 지역자선화 사업에 선정돼 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으로 4억 7천만 원의 사업 자금도 받았습니다. 이 자금으로 원도심에 3층짜리 낡은 빌딩을 매입해 게스트하우스와 펍을 개설하고 영업을 시작했지만 코로나라는 악재를 만났습니다. 2021년 영업이익은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코로나가 다소 진정되면서 매출이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문제는 다음 달부터입니다. 정부 협약과 거치 기간이 끝나고 원리금 상환 기일이 도래하기 때문.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가 4.9%까지 높아졌고 여기에 원금까지 상환해야 합니다. 연간 7천만 원에 가까운 재정 부담이 추가로 발생해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원금 상환까지 이루어지게 됐을 경우에는 불과 몇 개월을 버티지 못하는 상황이 되겠더라고요. 이 상황으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을 때. 협동조합 측은 정부의 코로나 영업 제한 기간만큼이라도 거치 기간이나 상환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정부 부처의 담당 부서는 사라졌고 목포시도 해법을 찾지 못하는 등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전남 민주시민토론학교 학생들이 베를린 장벽을 둘러보고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마라톤 행사를 가졌습니다. 학생들은 다양한 체험을 하며 걷고 또 걸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멘트 장벽에 휘어진 철근이 드러나 있습니다. 동독과 서독을 나눈 베를린 장벽의 일부입니다. 학생들은 잠시나마 당시 상황을 생각하고 분단의 아픔을 되새기며 평화 통일을 기원했습니다.
도라산역에서 베를린 장벽을 보았는데 그것과는 또 다른 느낌이 들었고 우리나라의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독일 시민들은 시위를 벌여서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기까지 했는데 이처럼 한국과 북한도 서로 적대감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학생들은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송기정, 남승용 선수를 기리기 위해 독일 올림픽 스타디움도 찾았습니다. 당시 선수들의 아픔을 느껴보기 위해 그들이 달렸던 길을 달려보기도 했습니다. 그분들이 1936년 여기 이 자리에서 마라톤을 뛰며 느꼈을 감정을 저도 한번 느껴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독립의 계기를 마련했던 포츠담 회담이 열렸던 체칠리에노프 궁전에서는 당시 긴박했던 상황도 체험했습니다. 독일에서 역사와 문화 탐방을 마친 전남 민주시민 토론학교 학생들은 벨기에로 떠나 유럽 의회를 방문해 기후위기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베를린에서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2023 여수시장배 e스포츠 대회 결선대회가 이번 주말 이틀 동안 열립니다. 2023 여수시장배 e스포츠 대회는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151팀 446명이 참여한 가운데 본선 진출 19팀을 최종 확정지었으며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여수 흥국체육관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그라운드 등 3개 종목으로 본선 경기가 치러집니다. 특히 이번 결선대회에는 프로게이머와 함께하는 피파 온라인4, 추억의 오락실, 보드게임, 코스프레 포토타임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개최돼 e스포츠 저변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순천 웃장과 아랫장 주차장이 9월부터 유료화됩니다. 순천시는 아랫장 주차타워 217명과 웃장 노예주차장 등 152면을 대상으로 어제부터 한 달 동안의 계도 기간을 거친 뒤 9월부터는 2시간 초과 시 30분당 500원의 요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무분별한 장기 주차를 막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유료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수의 조선소 대표가 안전관리 소홀로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지난달 29일 오후 1시 40분쯤 여수의 한 조선소에서 이동식 발판 위에서 작업을 했던 노동자가 1.5m 밑으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진 지 20여일 만에 숨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추락 방지 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등 안전관리가 소홀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조선소 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LG화학이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어민들을 지원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LG화학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 업무협약을 통해 구내 식당 메뉴의 수산물을 늘리고 지역 수산물 선물 세트 구매하기 등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앞으로도 지역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알리고 여수광양국가산단의 주요 기관들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여수 MBC 뉴스투데이였습니다.